네, 앞서 보신 것처럼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전문가를 통해 이번 태풍의 특징과 행동 요령 짚어보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학과 정창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태풍이 북상 중인데 좀 이례적으로 이 태풍의 경로가 우리나라 내륙을 거의 수직으로 관통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어느 지역에 강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지금 사실 한 번도 유례가 없는 태풍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관통하는 우측의 반경에 놓이는 경상북도하고 예. 강원도 영동 지역이 특히 위험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충청도 같은 경우도 지금 오후 3시경에 대전에 가장 근접하게 되는데요. 예. 지난 7월 14일에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집중호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오후쯤에 충청권에 가장 중심이 근접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시점이 그때쯤일까요? 아니면 그때와 다를까요? 아마 그 전부터 많은 강우가 예상되는데요. 지금 현재 충청도 쪽에는 지난 7월 14일 호우 때문에 많은 제방 유실하고 많은 침수 피해를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지역들이 더 위험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태풍의 특징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 리포트를 보면 일본에 700mm의 기록적인 폭우를 내렸다고도 하는데 바람하고 비 어떤 것이 더 강할 것으로 보이나요? 지금 현재 태풍의 이동 속도가 한 15에서 한 25km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좀 느린 편입니다. 이런 예. 느린 태풍의 가장 큰 특징이 비를 많이 동반하게 되는데요. 저희 한반도를 관통하는 한 10시간 동안 적게는 한 200mm에서 영동 지방 같은 경우 많게는 600mm까지 많은 비가 집중되기 때문에 폭우에 의한 피해를 조금 더 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비에 의한 피해 더 유의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또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동 속도가 이례적으로 좀 느립니다. 그 이유가 뭐고요? 또 이런 느린 이동 시에 어떤 피해를 주의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대부분의 태풍은 이제 우리가 지향류라고 하는 바람에 의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트 기류가 이제 형성돼서 이동을 하게 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해왔는데요. 지금은 제트 기류 자체가 북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지향력 없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태풍의 이동 속도가 굉장히 느린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반도로 관통하는 시간 동안 좀 더 많은 피해 그리고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10시간 내에서도 하천이 범람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장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 태풍 하면 내륙에 상륙하고 난 뒤에는 좀 세력이 급격하게 약해지는 경향이 과거에 있었는데 자, 예. 이번에는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요? 이번에도 아마 남해안을 지나면서 태풍 세력이 조금 약해질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이 태풍이 약해졌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예. 예전에 우리가 역대 가장 피해를 많이 줬던 태풍 이제 루사 때요. 한반도로 빠져나가는 강릉 쪽에서 약해진 상태에서 890mm의 비가 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형적인 효과하고 이런 것들이 결합될 경우는 태풍이 약해지더라도 많은 피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태풍이 끝까지 지나가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내륙과 해안 지역 대비가 좀 달라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어떤 점을 특히 더 주의해야 할까요? 내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가장 위험한 것은 지난 7월 14일 그 호우로 인해 가지고 가장 많은 제방과 범람이 일어났고 침수 면적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천 범람에 의한 피해를 내륙 쪽에서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안 지역에서는 아마 월파에 의한 피해 그리고 강풍에 의한 피해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촌 지역에서는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농촌 지역에서도 낙과라든가 비닐하우스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 강조하고 계시지만 아직 피해 복구가 안 된 상황에서 이제 태풍이 오기 때문에 더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 알려주신다면요?
지금 저희가 충청도에서는 지난 그 청주시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제 하천이 범람하게 되면 하천 주변의 지하 공간에서의 사고들이 많이 예상됩니다. 작년 저희가 흰남노에서도 포항에서 지하주차장에서 우리가 대형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하천 주변에 있는 지하 공간에 계신 분들이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내일 하루는 휴업 권고라든가 재택근무 같은 걸 통해서 이동을 최소화하면서 하루 정도는 피해를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끝으로 이 태풍의 영향권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충청도 지역은 아마 목요일 날 자정 정도를 지나게 되면 어느 예. 정도 잦아질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제 태풍 이동하더라도 마지막에도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 정도까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모레 오후까지는 상당히 좀 준비를 하고 마음의 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창삼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었습니다.